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번 용도 변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이란 사용 승인 받은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특시, 특도, 시, 군, 구청장에 허가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하는 것을 용도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시군 구청장인 허가권자에게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은 건축 대수선이 완료되면 허가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코자 사용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 승인은 허가받은 대로 공사가 제대로 끝났는지 안전하게 공사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저 사용 승인 받은 때 최초 건축물의 용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를 사용 승인 이후 다시 변경하는 것을 용도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총 29가지로 세분하고 있는데, 그 29가지 용도에 있어서는 각각 이용하는 사람이나 해당 건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건축 기준을 따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원래 정해진 건축 기준에 따라 사용하면 좋은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좀 더 많은 시설물 설치하게 되면 그 무게를 건축물이 지탱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안전상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단독택 목적으로 사용 승인 받았는데 이후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일가족 4명 이용하는 건물에서 100명, 200명이 사용하는 건물로 용도가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 받거나 신고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29가지 건축물의 건축 기준을 고려하여 9가지 시설군으로 현재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군 9가지로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 통신 시설군, 문화,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복지 시설군, 근린, 생활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기타 시설군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앞 글자 조합하게 되면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란 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라임이나 옵티모스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산을 불려주겠다고 그 금융상품을 전문적으로 광고하고 영업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영업팀에 고객 유치와 관련되어 또는 상품 설명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교육 담당하는 자가 승은근 씨고 이름은 주기로 기억해 주시면 그게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가 되게 됩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의 시설군, 전기 통시설군, 문화 집회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복지 시설군, 근린 생활시설군. 이 근린 생활시설군은 주택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상가를 근린 생활시설이라 표현합니다. 주거 업무 시설군, 기타 시설군, 9가지 시설군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자동차 공장이나 자동차 정비 공장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각종 생산 라인에는 여러 가지 기계 장비를 설치해야 되죠. 그런 하중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든
자동차 관련 시설군은 건축 안전 기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건축 안전 기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서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건축 기준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용도 변경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생각해서 신고하고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이 주거 업무 시설군에 속하는데, 그 주거 업무 시설군을 교육 복지 시설군, 학교나 도서관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로 용도가 바뀌는 것이죠. 만약 이런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까다롭게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고 용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이 시설군의 상하 관계에 따라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용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에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과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죠 생략하는 사항을 천천히 정리해 나가시면 용도 변경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잘 챙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용도 변경 저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이번 건축 절차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법에서는 2단계 절차에 따라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 집을 만드는 자를 건축주라 하고, 그 건축주는 허가권자인 시, 군, 구청장에게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건축 허가 신청 시에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건물에 대한 설계 도서와 건물 건축하는 땅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라는 것을 확보하고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건축 허가 신청 사항이 법령에 적합하면 허가권자에게 허가 받음으로써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지에 대한 소유권 등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공사 착수할 수 있고, 그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받아 완공한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허가받는 것이 목적이며 2단계는 사용 승인 받는 것이 목적이 되게 될 겁니다. 이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하나 이상은 시험에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요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1번입니다. 허가 신청 등 찾으셨죠? 건축 허가 받은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소유권부터 권한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확보하여야 한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지상권 공부하셨죠? 그 지상권 등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게 됩니다. 건물 건축 허가 신청하고자 한다면 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해야 됩니다. 2번입니다. 허가권자 찾았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려는 자는 건축물부터 대수선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특시, 특도,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 받아야 된다. 우리가 행정청과 관련되어서는 중앙행정기관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 시도지사와 기초단체, 시, 군, 구청장으로 구분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것은 자주 우리 주변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행정청인 기초단체장인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어머입니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 허가받아야 되는 특별시장부터 허가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 동그라미 놓습니다. 층수가 21층 이상, 21층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연면 작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건축을 말한다. 10만 제곱미터 이상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건축 추정없습니다. 건축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허가권자
1단계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우선 허가받아야 될 대상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것이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안전한 건물을 건축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대수선하고자 한다면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관련되어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법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게 되면 항상 대상, 절차를 기준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특정 제도를 제대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중에 허가권자와 관련되어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 군, 구청장이 원칙적인 허가권자인데, 예외적으로 특광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시, 광역시는 서울을 말하는 것으로서 서울의 행정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곳에, 그런데 서울을 벗어난 경기도 성남시는 서울시장이 관할 아니죠. 그때는 성남시장이. 그래서 서울 그리고 인천광역시 아닙니다. 이곳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는 특광이 허가권자입니다.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기, 환, 경이 목적입니다. 기반설, 환경, 경관이죠. 그중에 기반설, 설치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인데, 이 기반설의 규모가 크고 공익사업에 해당되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하며, 이 기반설이 작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특광시군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이것 규모 크거든요. 우리가 국민택 규모라고 하는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입니다. 공용 부분의 면적은 25제곱미터인데, 국민택 규모를 분양하게 되면 주거 전용 면적과 공용 부분 면적 합이 110제곱미터이거든요. 110제곱미터 대충 1000세대라고 하면 그게 연면적 합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런 1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전기, 수도 등의 충분한 기반설 설치해야 되죠. 서울특별시에 이러한 대규모 건물 건축하게 되면 기반 시설은 구청장이 설치한다, 서울시장이 설치해야 된다, 서울시장이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큰 건물 건축하는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왜? 기반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코자 특광이 허가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원칙 시, 군, 구청장, 예외, 특광입니다. 이 예외는 서울, 특별시, 인천광역시의 장소입니다. 규모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행위, 건축,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특광이 허가권자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원칙적인 허가권자와 예외적 허가권자를 통칭하게 되면 특광, 시군,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이고,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가 아니다. 그 정도를 구분해 놓습니다. 3번 사용 승인입니다.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한 건축물에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제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코자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건축 제한 차시였죠. 건축법을 제정한 주된 목적은 안전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안전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대지가 안전해야 되죠. 그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안전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제한 규정으로서 도로에 관한 규정과 대지에 관한 사항,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다루게 됩니다. 우선 도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나 예정 도로를 말한다. 4m 이상 줄만 쳐놓으시고 예정 도로 줄 쳐놓습니다. 도로를 이용한 차량의 전폭은 승용차일 때는 보통 차량 전폭이 1.8m입니다. 두 대 차량이 교차하고 사람이 도로를 걸어 다니기 위해서는 폭 4m 이상의 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그때는 보행이고 차가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통행이 되게 되는데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는 폭 4m 이상의 도로, 앞으로 만들어질 예정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 합니다. 그리고 연, 도로의 지정 등입니다. 도로를 건축법에 따라 지정, 변경, 폐지하고자 한다면 이해관계인 동의받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 지정 시에는 그 도로 용시에는 각각 토지 소유자 있거든요. 소유자 동의 얻어 도로 만들 수 있고요. 도로를 폐지, 변경하고자 한다면 그때도 이해관계인 동의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유자 아니라 도로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있던 도로가 없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 끼치기 때문에 현재 도로 사용하는 자의 동의받도록 되어 있으며 새로운 도로를 만들고자 한다면 재산권과 관계된 토지를 도로 용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 도로를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 시의 이해관계인과 폐지 변경 시의 이해관계인 서로 차이 난다는 것, 그것만 가늠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건축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연면 작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가로속에 공장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새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도로 주변의 땅은 도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맹지였던 게 도로 만들어지면 대지가 되게 됩니다. 이 대지에 집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집을 사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되죠. 차 한 대와 사람이 출입하기 위해 건물 건축하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지와 도로 사이 관계는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이고 이러한 대지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큰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할 수 있도록 그냥 도로가 아니라 폭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2000제곱미터라는 것과 너비 6m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것 조합하면 2, 6, 4이거든요. 우리 광야라고 하는 시를 쓰신 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2, 6, 4. 그래서 2, 6, 4는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으시고 공장의 경우는 3, 6, 4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공장의 경우는 3, 6, 4인데 이 공장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공장 건축하는 때 6m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됩니다. 규제 강화시킨 것이다. 완화시킨 거다. 완화시킨 거죠. 만약 공장의 규모가 2500이라면 일반 건물은 2000부터 264인데 공장은 연면적 2500이라고 하면 그냥 도로에 2m 접해도 됩니다. 얼마부터? 3000 이상부터 폭 6m 도로에 4m 접해야 되죠. 규제 완화되어 있습니다. 건축법과 관련되어 공장은 일자리 창출과 관계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264, 364란 말 확인해 놓습니다. 3번 건축선입니다. 건축선이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한다. 건물 건축하는 모든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만 대지이죠. 그러면 이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 이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건축선은 건축 한계선의 주머니입니다. 대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만 건물을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선을 침범해서 건물을 축조하면 교통에 방해되거든요. 그래서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은 함부로 침범하지 못한다 해서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 건축이나 잠장은 건축선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만 지표 아래 부분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표 아래 부분은 사람이 교통에 사용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건축선 침범하더라도 큰 문제 없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와 관련되어 도로의 개념, 사람의 보행과 차량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이어야 하고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하고자 하면 이해관계인 동의받아야 되며 폐지, 변경하고자 하면 이해관계인 동의받아야 되는데 지정 시에는 토지 소유자, 폐지, 변경 시에는 도로 사용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도로변의 땅은 모두 대지이고 이 대지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로서 건물 건축하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죠. 264, 364 잘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자주 시험에 다룹니다. 4번 조경입니다. 우리 단독택 또는 아파트 단지에 나무 심어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걸 뭐라 한다? 조경했다고 합니다. 이 조경 대상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면적부터 대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대충 60평 이상의 땅을 말합니다. 건축하는 건축주는 조경하여야 한다. 나무 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경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구분해 놓으시고 이 조경을 자주 시험에 출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4번 건축물의 건축 제한 완화 함께 봐놓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안전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 사항을 특별한 경우에는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1번 공개 공지 찾았습니다. 여기 공개 공지는 우리가 백화점 이용하시다 보면 백화점 옆에 파고라 시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소규모 부속 공원이거든요. 그걸 공개 공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1번 그냥 보십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설치해야 한다. 1.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2번 상업지역 3번 준공업지역. 그래서 용도 지역에 관한 사항은 천천히 하시는데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사람 많이 다니겠죠. 이러한 곳에 큰 건물 건축하는 때는 공개 공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고 대통령령에 따라 박속의 1, 용적률 1.2배, 높이 기준 1.2배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위임사항을 잠깐 이해하시는데 공개 공지 설치하면 법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라고 정해놓고 대통령은 바로 시행령을 말합니다. 그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하위, 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것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해놓게 됩니다. 이 대통령령에서는 건폐율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각각 1.2배 완화한다 하면 이게 위임 규정입니다. 잠깐 이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우선 먼저 파악해 주실 것으로서 법률상 건폐율 완화할 수 있다지만 대통령령에서는 완화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1.2배 완화할 수 있다. 이 말은 옳은 말이 되지만 공개 공지 확보했을 때 건폐율을 1.2배 완화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바로 틀립니다. 그러면 내가 자제분에게 또는 조카들에게 돈 1,000원 주면서 오뎅이나 떡볶이 사 먹어라. 이렇게 돈 줄 수 있죠. 그런데 이 돈 1,000원 가지고 오뎅 1,000원을 사 먹었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엉뚱하게 저금한다고 저축하고 내 생일날 그 돈 모아가지고 생일 선물하면 나는 야단친다? 칭찬한다? 칭찬할 마음이시죠. 그런데 위임받은 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이것 법령에 따르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가끔 요즘 검찰청이나 또는 법무부에 특활비 사용 가지고 논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일단 접어놓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교부금이 나오는데 그 교부금을 제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지방자치단체에는 그 돈 필요 없다 해서 다음에 예산 삭감시켜버린다더라고요. 그래서 법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다고 하면 그에 따라야 되지 엉뚱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개 공지 설치했을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이 말은 맞는데 대통령령을 살펴보니 용적률과 높이 제한에 대해서만 1.2배 완화한다고 하면 건폐율은 1.2배 완화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건폐율 뒤에 1.2배 완화한다. 이 말로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용적률 높이 제한에 대해서만 1.2배 완화한다. 그 정도를 살펴놓습니다. 이번 특별건축구역은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특별건축구역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특별건축구역이고 이러한 특별건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이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용지다, 비개발용지다. 자연공원은 국립공원입니다. 개발 못하죠. 접도구역은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인데 시골 지역에는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하여 이 접도구역을 따로 확보합니다. 가끔 차량이 도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량의 도로 이탈을 고려해서 건물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하는 곳이 접도구역이 되게 됩니다. 4번 보전 산지 개발 못합니다. 이러한 네 곳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이 못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얘는 개발용지다, 비개발용지다. 비개발용지로 파악해 놓습니다. 반면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이러한 곳은 개발용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3번 건축, 협정, 결합, 건축 등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 협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